민법은 돈을 받고자 형법 내지 형사소송은 처벌하도록 하는. 참 어색하군요. 다시 할까요? 아니 이것도 그냥 멘트 그냥 하는 하는데. 거예요? 아, 저 정답. 형법.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아 똑똑해. 어떻게 핵심만 딱 정리 잘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 변호사 유영규입니다. 저는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인이고요. 지금 현재 우쭈쭈라는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상담 요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채널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와. 네, 오늘은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 소개할 법률 지식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가급적 가장 쉬운 언어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민법하고 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뭐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민법은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걸 민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법 내지 형사소송은 국가가 어떤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민사법정에 가셔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셔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돈을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고요. 어떤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실 거면 형사소송법의 의율을 받는 뭐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찾아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민법과 형법이 다 이제 법제도 다르고 구별은 돼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실무적으로는 많이 섞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네, 가령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했잖아요.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머니솔로 나를 속여서 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것 같다, 또는 실제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민사와 형사가 꽤 많이 섞여서 진행되거나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분은 되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재산에 관련한 분쟁,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다뤄볼 텐데, 몸이 다치거나 뭔가 내 신체에 어떤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그때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 형사적 처벌을 받은 걸 가지고 위자료 청구하거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지금 월급을 못 받은 친구가 있어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돈을 저도 받고 싶기도 한데 민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정답. 형법.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예, 이게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뭐 벌금형으로 보통은 마무리가 되지만 뭐 심대한 경우에는 징역을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우리나라 법에는 정해져 있고 당연히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 못 받으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법. 예, 민사상 밀린 임금을 달라고 음.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법상 민사상 밀린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내 사장님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고발을 해라, 누구는 고소를 해라 이러던데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닌가요? 네, 고소고발을 우리가 보통 붙여서 쓰잖아요. 그래서 고소랑 고발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내가 고소권자의 지위에서 고소를 하는 거고요. 당사자.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고발은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범법 행위를 하는 걸 내가 목격했어요. 그럼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고소나 고발이나 모두 수사기관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행위예요. 네. 그럼 고소고발은 아까 우리가 민사, 형사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디와 더 가까울까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추적 해보면 그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형. 그렇죠. 범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음. 거니까 형사적인 개념이겠죠? 네. 밥 사세요? 좀 맞췄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뭐 위자료하고 벌금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정확한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은 제가 벌금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가 가령 이런 질문을 항상 드려요. 전과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게 소위 빨간 줄 있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과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수사기관에 범죄 경력 조회 회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벌금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전과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벌금 전과가 있네요. 다시 다시 여쭤보면 벌금은 전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벌금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서 나오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벌금, 뭐 금고, 징역, 뭐 심지어 사형 이게 다 같은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벌금 전과를 전과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벌금도 엄연히 전과다. 근데 이제 또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게 있죠. 과태료. 뭐 우리 영업장 운영하시다 보면 뭐 구청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주정차 하면은 뭐 딱지 띈다고 하잖아요. 그 딱지는 과태료거든요. 근데 과태료는 형사적인 개념에서 처벌은 아니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벌금을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국가에 돈을 내는 건 다 과태료나 딱지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벌금형도 형벌이다. 이렇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과태료는 형사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처분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게 위자료? 네. 위자료하고 벌금의 차이. 위자료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가령 내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배우자한테 또는 배우자와 바람 핀 어떤 여성 또는 남성한테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세요. 돈으로 내 아픔을 대신 변상하세요 라고 요청할 때 말하는 게 위자료. 네.
그래서 그건 위자료는 민사상 금전적 청구 중에 하나고 벌금은 형법상 처벌 중에 하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아까 그 위자료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면 제가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거를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뭐 다른 절차나 뭐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 우리가 돈을 받고자 항상 소송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돈을 주세요 했을 때 돈을 주면 그대로 다 만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이 그냥은 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고,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강제로 그 사람의 재산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을 얻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소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위자료를 뭐 500만 원 주세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내가 500만 원 전부 이겼어요. 한마디로 상대방은 나한테 그 돈을 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도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법원의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예금 통장, 부동산, 뭐 이런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물건, 뭐 기타 등등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절차가 또 따로 규정돼 있어요. 네, 그렇게 강제로 집행해서 돈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다. 근데 소송을 하기 전에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청구했을 때 이걸 다 빼돌리고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소송도 다 이겼고 집행을 하면 돈을 받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행하기 전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 은닉을 해서 내가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소송을 이겨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소송에 들어가면서 가압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예금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 내지 가처분 신청을 걸어서 미리 그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 법적 공부를 변호사님한테 하려고 이렇게 채널을 보냈으니까, 네. 반려동물 쪽으로 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그 민법하고 형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일단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동물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보호자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동물을 잘 관리하거나 보호하지 못해서 그 동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지도록 민법은 규정해놨어요. 구체적으로 민법 759조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물은 법률적으로는 사실 물건이거든요. 근데 물건한테 법률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민법 75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동물이 내가 동물을 충분히 보호하거나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동물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괴롭혔어요. 뭐 최근에 뭐 그런 사건들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사람을 학대하거나 해친 것에 준해서 처벌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동물을 해한다, 한마디로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것에 준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법조계에 계시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그 법하고 네. 반려동물 쪽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의 그게 좀 어느 정도로 좀 많이 발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강화? 그런 게 어느 정도 됐는지. 연맹에 예, 그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따로 모시고 이 동물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 네. 처음에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동물 학대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죽일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의 역사는 동물 학대 행위의 처벌 강화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고양이 되고 또 법률도 강화를 해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그 동물 보호의 어떤 그런 입법 방향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오늘부터는 이제 1시간에 우리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네. 구독자분들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퀴즈를 내고 3가지 퀴즈 중에 2개 이상 맞추신다면 제가 오늘 저녁을 사겠습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네, 일단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네. 만약에 제가 2개 이상 맞춘다면 원장님께서 네. 오늘 저녁을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법의 기본 개념, 특히 민법과 형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두 민법과 형법의 가장 큰 차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하고 처벌. 그렇죠. 아, 똑똑해. 어떻게 핵심만 딱 정리 잘 하셨네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형사법의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하지만 어떤 사람의 범죄를 목격하고 범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발을 해야 할까요? 고발. 네.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사야겠네요. 네. 아, 그걸 어떻게 기억했냐면 고소는 그 당사자 그것만 먼저 기억을 했고 고발은 제3자 이렇게만 기억을 했어요. 근데 원래 법 공부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그거거든요. 어떤 개념의 키워드만 머리에 넣는 거예요. 워낙 법 지식은 방대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막 그 어려운 내용들을 다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키워드만 발췌해서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너무 과찬이시고요. 그냥 변호사님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네, 그래서 아유. 그 포인트를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앞으로 계속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채널 운영하면서 또 네. 간단한 지식들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궁금하거나 실생활 살다가 꼭 알고 싶은 법률적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을 주시나요? 예,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저희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 쪽으로 해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거를 공부하도록 맞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녕. 또 봐요. 안녕. 오늘 첫날이라 우리가 좀 잘 안 맞아요. 다음에 또 봬요. 아유.